네, 이강민의 잡지사 12월 후 20번째 페이지. 전원일기 순길이와 동년배인 대중음악 평론가 정민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정평도 뭐 전원일기 내용은 기억 안 나도 그 TV에서 해주던 모습은 언뜻 기억나지 네, 않나요? 그럼요. 뭐 익숙하고 그리고 뭐 부모님 그리고 뭐 할머니 맞아요. 보시던 기억들 나고. 네, 요새 뭐 전원일기나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네, 이런 네. 농촌 드라마를 재방송해주면 채널 돌리다가 보고 있게 돼요. 그렇죠. 뭔가 클래식의 힘은 확실히 있다. 그리고 약간 예전 시골집에 순간 돌아간 느낌. 그렇죠. 그걸 그런 딱 걸 틀었을 또 때. 맞아요. 자극해주는 맞아요. 힘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올해 마지막 주,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지금 한창 시상식 시즌인데 뭐 요즘엔 아예 뭐 콘서트 느낌으로 뭐 가요 대축제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는 연말 가요 대상 핑클이냐 SES냐 신화냐 G.O.D냐 굉장히 좀 몰입해서 봤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막 놀거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연말 시상식 하나하나가 참 빅 이벤트였고 그래서 예전에 그 왜 H.O.T와 잭스키스가 막 대상을 두고 경쟁했는데 딱 까보니까는 김종원의 사랑을 위하여가 대상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전국의 청소년이 일시에 탄식. 기절했던 그런 일도 있었죠. 추억이네요. 네. 같이 뭐 새해맞이 카운트도 하고 이런 기억이 맞아요. 있는데 근데 이런 연말 시상식 전에 한 주 한 주 시상을 하는 순위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80년대, 90년대에는 KBS 가요 톱10 이 프로가 뭐 가요계의 인기 지표, 상징 같은 프로였다고 들었어요. 그랬죠. 그랬었고 뭐 네. 다른 음악 프로그램이 있기도 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프로그램이었고 사실 저같이 이렇게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네. 뭐 이제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들었고 뭐 공부하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인기가 어땠는지 확인할 때 항상 확인하는 게 이 바로 가요 톱10입니다. 아하. 그래서 가요 톱10에서 1위를 뭐 몇 주 했는지 뭐 골든컵을 받았는지 뭐 골든컵.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네, 저도 이제 정평이랑 앞서 몇 차례 하면서 골든컵이라는 걸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네. 무슨 약간 축구 대회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골든컵이라는 제도를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쵸. 이 골든컵이라는 게 5주 1위를 하면은 이제 1위 후보에서 더 이상 내리고 더 이상 1위를 못 하도록. 왜냐면 너무 한 가수가 1위 하면은 사실 이거 좀 재미가 없거든요. 보는 그렇죠, 입장에서도 그렇죠. 좀 긴장감이 시시하니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의뢰 이 사람 뭐 당연히 1위 하겠네. 뭐 이번 주 그러면은 이것까지 다 볼 필요 없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사실 되죠. 순위 네. 프로그램에서 그 1위냐 2위냐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 골든컵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골든컵이라는 제도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탄생했습니다. 아까 전에 근데 성대모사가 저 라디오로 나가는 오프닝에서 기대가 떠났으면 네. 주접을 떨었거든요. 제가. 근데 예. 와 느낌 있나요? 기대보다 정말 잘하시는데요. 먹이를 네. 찾아 슬렁거리는 너무- 이분이군요. 너무 잘하셨지만 네 바로 우리 가요의 유일무이한 가왕이라고 불리는 조용필 씨, 뭐 사상 첫 국민 가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용필 씨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그래서. 조용필만 1위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5주 골든컵이 만들어졌죠. 독식 금지 조항이. 그래서 오늘은 이 80년대를 우리가 볼 때 가요의 르네상스다. 뭐 네. 90년대도 그랬지만은 80년대부터 정말 가요의 다양한 스타들이 나오거든요. 그 항상 선두에 있었던 바로 조용필 씨의 활약상을 한번 돌아볼 예정입니다. 뭐 연말 특집으로 더없이 적절한 주제인 것 같고 사실 뭐 농구하면 허재, 야구하면 이종범 이렇게 각 분야의 왕들이 있지만 축구는 차범근인가요? 축구는 논란이 있습니다. 손차박 대전이라고. 예. 어쨌든 근데 가요계는 스포츠 분야보다 역사가 더 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왕중왕이라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용필 씨가. 네. 그래서 네. 항상 영구 결번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의 가요계에서 무조건 뭐 0번은 조용필이다. 아하. 방탄소년단 있고 뭐 서태지 있고 아무리 그래도 조용필을 일단 먼저 얘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항상 하죠. 오빠 부대를 이끌었던 걸로도 유명했던 조용필 씨인데. 네. 근데 조용필 씨가 원래는 밤무대 가수 출신이었나요? 네, 그랬는데요. 네. 사실 뭐 밤무대 가수 이렇게 하면은 요즘 어감으로 보면 약간 좀
이상한 느낌도 있고 약간 행사 뛰는 느낌. 수상쩍은 느낌이 없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 시절에는 그런 가수들이 너무 흔했어요. 사실 조용필 씨는 68년도에 미8군에서 밴드 애트킨스의 기타리스트로 먼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이미 독집을 내고 밴드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잘 풀리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파주라든가 뭐 여기저기 곳곳에 있는 밤무대들 또 뭐 미군 클럽들 이런 데서 공연을 하면서 활동을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분의 이름이 우뚝 서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네. 바로 76년도에 나왔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초유의 히트를 하면서입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 이 노래가 지금으로 치면 역주행송이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 노래가 먼저 나온 적이 있었어요. 76년 전에. 그러니까 72년도에 먼저 조용필 씨가 냈었고 그 전에 원래 다른 분이 불렀었는데 72년도에 나왔을 때는 뭐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서 76년이면은 한 3, 4년 정도 흘러서 히트가 된 건데 네네. 그 배경이 된 사건이요. 조총련계 제일교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네, 75년도 9월 달에 네. 추석 성묘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산으로 네. 처음 들어왔었죠. 사실 뭐 아시겠지만 조총련계는 일본 제일교포 중에서도 뭐 좀 사회주의 쪽 관계가 그렇죠,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도 국내에 못 들어오다가 그때 이제 남북 화해 무드의 바람을 타고 그러면 이분들을 초청하자. 우리 최초로. 땅을 우리 땅을 밟을 수 있게 좀 뭐랄까 한 발 물러서자 우리가 그래서 좀 도와주자. 네. 이분들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 1000여 명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그 방문이다 보니까 굉장한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고 네. 언론에서도 그 모습들이 아주 생생하게 전해졌죠. 네. 마침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김에 이 노래 가사를 조금 바꿔서 불러보자. 돌아와요 부산항해. 네,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님이여. 원래 이런 가사였거든요. 네. 72년도에 냈을 때는. 근데 이거를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요. 이거 공식적으로 바꾼 거예요? 바꿔서 냈어요. 지금도 그렇게 불리고 있고. 그러니까는 네. 너무 잘 맞잖아요. 그럼 대박 났나요? 대박이 났죠. 뭐 앨범이 40만 장 이상 팔렸다고 나오고요. 야. 이 당시 40만 장이면 지금처럼 뭐 유통망이 뭐 잘 돼 있고 뭐 자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이런 게 안 되는 때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 40만 장이면 뭐 정말 전 국민이 이 노래를 다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가사 바꾼 게 신의 한 수였네. 신의 한 수였죠. 네. 그 분위기도 잘 맞았고요. 네. 근데 이 노래는 사실은 락적인 리듬이 있긴 해도 우리가 얼핏 들어서 알겠지만은 약간 트로트 느낌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트로트와 락의 어떤 결합, 그래서 트로트 고고, 뭐 속어로는 록 뽕짝 막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당시에. 트로트 고고는 속어가 아니라 정식 명칭인가요? 트로트 고고는 트로트 고고. 고고 리듬 막 이렇게 고고장 얘기하는데 예, 예. 록 뽕짝? 그럼 약간 이게 록뻥짝. 깔고 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스타일의 음악들이 대유행하는 어떤 계기가 됐죠. 그래서 최헌의 오동잎이라든가 윤수일의 사랑만은 않겠어 이런 노래들이 그 이후에 이제 히트를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조용필 씨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기타리스트로 활동 시작했다 했잖아요. 네. 이분은 락커라는 어떤 자아 이런 게 있었단 락 말이에요. 스피릿. 네. 네. 근데 지금 트로트가 웬 말이냐고요. 락커인데. 약간 좀 달갑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이 앨범에서도 이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두 번째 노래에 들려 있어요. 두 번째 트랙에. 예, 예. 그래서 앨범 만들 때 조용필 씨는 이거 좀 내려달라. 너 좀 아래쪽으로. 오히려? 아래쪽으로. 왜냐면은 한 8, 9번 솔직히 정도로. 락커가 이런 노래 하는 거 좀 자존심 창피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요. 근데 이게 어쨌든 대단한 히트를 거두면서 네. 나중에는 뭐 본인 스스로도 참 고마운 노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럼요. 하더군요. 지금도 뭐 세대를 초월해서 부산 사직구장에 가면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자, 이렇게 긴 무명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대행복의 시대가 찾아오나 했는데 이때 우리 가요계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진다고요? 네, 가요계도 그렇고 특히 연예계 통틀어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대마초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하. 사실 대마초 파동은 한 2주 정도 후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왜냐면 예. 이 대마초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 연예계의 지형도 당시의 풍경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대마초라는 게 과거에는 불법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국내에서. 그래요? 국내에서도. 네. 그래서 뭐 미군 클럽에 가면은 뭐 심심치 않게 대마초 피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 그래서 뭐 술을 마시듯이 뭐 외제 담배를
태우듯이 뭐 시가 느낌으로 그렇게 뭐 아주 불법인 약물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불법이 되고 어쨌든 이 과거의 경험이 있다거나 전력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면서 파동이 된 거죠. 네. 사실 조용필 씨는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였거든요. 미군 클럽에서 공연하던 당시에 네. 그냥 권유에 못 이겨서 이게 네. 막 해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아우 이거 너무 아니어서 네. 안 했대요. 한 번 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사실 제대로 한 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 네. 사람이 네. 이거를 고발을 한 거죠. 뭐 대마초랬던 가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문이 났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고 뭐 정말 모진 세월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활동 금지가 법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방송에 출연하지 마라. 방송사 자체적으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나라에서. 이 사람 아예 음반 취입도 하지 마라. 어떤 공연도 하지 마라. TV, 텔레비전 당연히 나오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부러워요 부산항의 조용필인데 이게 막 지금 되고 있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분이 뭐 전혀 활동을 못 했는데 와, 이분 참 대단한 게요. 네. 그 기간 동안 활동 못 하니까 네. 판소리 창법을 연마하면서 이 자신의 보컬을 갈고 닦았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기회로 삼아서 저 같으면 정말 집에서 펑펑 울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예. 우리 같은 그냥 시민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죠. 낙담하고 약간 있죠. 낙담했을 텐데 예. 이분은 이 기간에 판소리를 연마하고 보컬을 갈고 닦아서 정말 명창이 되는 득음하게 되는 그 계기가 진짜 되는 득음이네 득음. 네 그런 기간이었죠. 그 조용필 씨 특유의 약간 판소리 느낌이 요때 나오는구나. 맞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후에 단계적으로 여차저차 활동 금지 조치가 풀리게 되고 조용필 씨도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공연도 하게 되고 뭐 방송국의 뭐 특별 쇼, 뭐 조용필 어떤 특별 무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면서 서서히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음반도 취입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1980년에 앨범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조용필 씨 앨범들이 있긴 한데 이 앨범을 우리가 조용필 디스코그래피를 정리할 때 1집으로 공식적으로 여기고 있죠. 전원일기와 함께 가왕의 1집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중에서 가장 먼저 히트한 곡은 뭐였나요? 뭐 이 앨범에 너무 히트곡이 많은데 그 중에서 창밖의 여자라는 이 노래가 가장 먼저 히트를 했어요. 사실 이 노래가 히트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참 드라마틱하고 운명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아방송 당시에 있었던 동아방송의 라디오 연속극 주제곡으로 의뢰를 받고 만든 거예요 노래를. 라디오 연속극도 되게 신기하네. 라디오 연속극. OST네요 일종의. 그렇죠. 네. OST 지금으로 치면 뭐 OST죠. 도깨비 네. OST 뭐 이런 느낌인 그러네, 건데. 그러네. 예. 근데 이것도 원래 처음부터 조용필 씨한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만들려고 한 작곡가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좀 펑크가 나면서 예. 마침 이제 조용필 씨가 활동 금지가 해제됐다더라. 그러면은 이분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자. 드라마 극작가이자 가사를 쓴 배명숙 씨가 전화를 걸었답니다. 네. 그래서 조용필 씨한테 이 가사를 쭉 읊어준 거죠. 그랬더니 노래를 닷새 만에 써가지고 가져왔다라는 마음에 게 들었구나. 네, 바로 이 창밖의 여자고요. 예. 드라마가 80년 1월에 방송이 되기 시작했대요. 근데 앨범은 이제 아직 안 나왔을 때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드라마에선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 이 노래 뭐냐 반응이 굉장히 드라마도 뜨겁다가 잘 됐구나. 예. 잘 됐어요. 예. 그러다가 3월 달에 앨범이 나오면서 시즌 드롭이 시작된 거죠. 그 유명한 창밖의 여자면 뭐 말 다 했죠. 네. 뭐 완벽한 귀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히트시키고 사라졌던 조용필이 다시 돌아왔다 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받게 되고요. 네. 이 창밖의 여자는 사실 조용필 씨의 노래들이 다 그렇습니다. 듣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단발머리, 뭐 그 언젠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불러보면 진짜 노래가 어려워요. 노래방에서 바운스 불렀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근데 이 창밖의 여자는 들으면서도 이거 감히 내가 부를 수가 없는 노래다. 그 득음의 정도로 결과물이구나. 정말 득음의 결과, 네. 절창이 나오는데요. 정말 감탄이 나는 곡입니다. 이 노래가 당시 라디오 차트에서 무려 19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답니다. 한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잠시 만나보죠. 창가에서
돌아서는 감으면 강물이여라 한 줄기 바람 되어 거리에 서면 그대는 가로등 되어 내 곁에 머무네 너가 사랑을 아름답다 너가 사랑을 아름답다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이거 완곡 들으면 눈물 나서 방송 못합니다. 근데 그 고음에서 약간 탁성이 들어갈 때 네. 진짜 판소리 명창 느낌이 딱 그렇죠. 나요. 그리고 예. 이 가슴을 쥐어짜는 그런 네. 느낌이 있잖아요. 딱 노래가. 절절합니다 정말. 예. 네, 여러분 이 앨범에 창밖의 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발머리, 한오백년, 대전블루스, 또 이은하 원곡의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명곡들이 죄다 들어있네요. 그리고 다 히트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가요 역사상 단일 앨범으로 100만 장이 넘게 팔린 건 이 앨범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공식 기록은 아니고요. 당시 음반사였던 지구 레코드의 집계예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체감상으로 그 시절 살았던 사람들은 100만 장이 뭐냐, 150만 장 훨씬 더 많이 팔렸을 것이다. 그랬을 그렇게 것 다들 같아. 인정하는 예. 그런 앨범이고요. 네네. 여기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바로 단발머리죠. 단발머리. 이때 당시가 이제 80년이니까 영미 음악계에선 70년대 후반부터 키보드를 사용한 그런 음악들이 조금씩 인기를 얻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뉴 웨이브라고 했거든요. 예. 새로운 흐름이다. 예. 그래서 락 음악에 키보드가 들어가고 뭐 그런 음악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데 그 전주 부분에 네. 단발머리. 그 흐름과 이 노래가 딱 맞닿아 있는 거죠. 띠링띵띵띵띵. 네네네. 근데 지금 들어도 참 오히려 지금 그런 음악들이 먹히는 것 다시 같아. 유행을 하고 있기 뉴진스 때문에 느낌 좀 있는 것 같아요. 뉴진스요? 뉴진스 이름만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죄송하고요. 네. 예. 근데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게 네. 요즘 진짜 막 뭐 뉴트로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 복고 음악들이 막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들어도 이 단발머리는 참 세련된 음악이라고 보고 창밖의 여자가 완벽하게 기성세대를 사로잡았다면 이 당시에 젊은 세대들은 단발머리를 들으면서 우와 이 노래 참 새롭다. 젊은 세련됐다. 음악이다. 세련됐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됐죠. 그럼 뭐 그해 연말의 가수왕은 뭐 당연히 조용필 씨 아니었겠습니까? 뭐 당연히 이분이 가져가셨고요. 창밖의 여자가 그해 최고 인기 가요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네. 80년도에 네. 시작하자마자 가요계를 완벽하게 제패한 거죠. 바로 뭐 왕위에 등극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조용필 씨 음악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가 있다고. 뭔가요? 바로 시대상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들이 해석한 것도 있지만 조용필 씨 본인도 그렇게 체감을 좀 하셨다는 게 예. 6070,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아주 삼엄한 군사 정권 시절에 좀 우리가 얼어붙은 그런 시기를 지내다가 네. 80년대, 그러니까 6070 그리고 80년대 하면은 왠지 새로운 세상, 또 텔레비전 방송도 이제 컬러가 시작이 됐고 네. 여러모로 분위기가 좀 뭐랄까 밝고 명랑하고 좀 경쾌하고 산뜻하고 그런 느낌으로 갈 줄 알았는데 네. 우리는 또 신군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정치는 안 그 기대에 풀렸어요. 못 미친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80년도 5월 달에 광주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여러모로 우리가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 조용필 씨의 이런 노래들 아까 방금 들어봤지만 창밖의 여자 정말 가슴을 울리는 그런 울분과 한을 토해내는 네. 그런 노래에 많은 국민들이 위로도 받고 네.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네. 그런 해석들을 하고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겠죠. 시대적 열망을 좀 어루만져준 조용필 씨의 노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곡 잠깐 만나봐야죠. 당시 우리네 아버지들 찍혀있는 사진 보면 다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십니다.
단발머리.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꿈길을 헤매는데 못 잊을 그리움 남기고 그 소녀 데려가 세월이 이워라 이런 막 뿅뿅뿅 오락기 소리 같은 것도 그때 얼마나 새로웠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신선했겠죠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단발머리 이후에도 조용필 씨가 수많은 히트곡들을 배출하는데요. 80년 2집 축복, 81년 3집 고추잠자리, 82년 4집 못 찾겠다 꾀꼬리, 83년 5집 친구여, 84년 6집 정의 마음, 85년 7집 여행을 떠나요. 또 8집에는 허공,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뭐 서울 서울 서울, 모나리자, 큐, 꿈. 레전드 곡들이 너무 많아서 이 아나운서이지만 폐활량이 딸릴 정도다. 예. 근데 이거 제가 사실 여기 써드린 건데 네. 너무 많아서 앨범에 한 곡씩만 쓴 거예요. 다른 곡들도 엄청 많은데. 어마어마한 곡들이 진짜 많고 네. 정말 이분이 대단한 거는 음악이 다 달라요. 어떤 곡은 약간 이런 뉴웨이브, 어떤 곡은 트로트, 네. 어떤 곡은 민요 판소리, 락도 있고요, 발라드도 있고요. 와, 그래서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이분 예. 진짜 대단하신 거는 곡을 직접 쓰는 사람인데도 네. 만약에 내가 음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른 작곡가에게 기꺼이 음악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킬리만자로 표범 들어있는 8집 네. 여기엔 조용필 씨 자작곡이 한 곡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네. 8집인데 네. 남의 곡들로만 앨범을 채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그럴 수 있을 것 있거든요. 같은데. 근데 좋은 곡이라면 기꺼이 받겠다. 그렇게 해서 앨범을 만들었고 그게 뭐 진짜 대인배인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나왔던 찰나, 음. 뭐 세렝게티처럼 이것도 다 음. 외국 작곡가들 곡이에요. 네. 그 정도로 이분은 음악이라면은 정말 포용력이 있는 열려 있다. 네 그런 분이었고 네. 제가 이분의 2018년도 50주년 콘서트에 갔었는데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전 조용필 세대가 어쨌든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 아는 노래인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네. 이거 그쵸, 그쵸. 어디선가 들었던 노래, 네. 부모님이 듣던 노래, 뭐 할머니가 듣던 노래, 어디 자동차에서 들었던, 라디오에서 들었던 다 들어본 노래인 저처럼 거예요. 수준이 얕은 사람들도 들으면 가시면은- 일단 조용필 씨 노래다. 맞아요. 네. 가시면 다 알 거고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노래는 왜 안 했지? 그런 음. 곡이 있었어요. 그날도. 네.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이번에도 얼마 전에 콘서트를 했는데 그런 얘기 하셨대요. 바운스를 부르지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네네. 왜냐면 막 부를 노래도 너무 많고 신곡도 그렇죠. 해야 되고 네. 막 히트곡도 있고 막 해야 되니까 오랜만에 공연하니까. 음. 근데 관객들이 혼이 났대요. 바운스를 왜 왜안 바운스 하냐? 안 부르냐고. 나 바운스 들으려고 왔는데. 그래서 바운스를 막 추가하고 이런 사태가 있을 정도로 이분은 정말 노래가 너무나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수많은 가요계의 최초, 뭐 최고, 최다 이런 기록들이 조용필 씨 이름으로 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군요. 최초의 1000만 판매, 누적 1000만. 그리고 최초의 팬클럽. 그리고 최초로 교과서에 실린 대중가요. 친구여가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친구요. 네. 예. 가요 톱10 최다 1위. 음. 연말 최다 가수왕. 이게 뭐 근데 50년 활동하고 이런 게 아니고 80년대 활동하면서 이런 기록들이 짝짝짝 나왔다는 게. 예. 그 이 골든컵 제도 만든 게 조용필 씨 때문이라 했잖아요. 네. 82년 못 찾겠다 꾀꼬리가 10주 연속 1위를 했어요. 10주. 이제 좀 교체될 때도 됐는데. 그럼 좀 예. 너무하다. 좀 이제
양보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83년부터는 이제 5주 연속 1위 하면은 골든컵 받고 순위에서 그냥 아예 내려가는 걸로 영예롭게 보내드리자.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10번 연속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민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급기야 조용필 씨가 87년부터는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전에도 이후에도 가요계에 없었던 일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계속하면은 네. 내가 계속 상을 받을 게 뻔하니 음. 후배 가수들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상을 받지 않겠다. 양보하겠다. 대신 나는 공연을 더 잘 열심히 만들겠다. 하겠다. 아. 공연 문화를 좀 끌어올리는데 아하. 집중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콘서트를 아주 전념해서 하게 되고요. 네. 뭐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사실 조용필 씨의 위력이 조금씩 줄어들 때도 히트곡이 안 나오고 있을 때도 조용필의 콘서트만은 상당한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흥행이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참 가왕이라는 말이나 네. 국민 가수 이런 얘기 근데 직접 들으면 굉장히 달가워하진 않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과분하다. 머쓱해 하시는구나. 그냥 나는 노래하는 가수 조용필 이렇게 그게 더 불러달라. 멋있어. 예. 그렇게 하지만 그게 더 가왕 같아. 그냥 진짜 가왕이잖아요. 그렇게 항상 그렇습니다. 부르게 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가왕. 80년대를 완벽하게 장악했던 가왕의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조용필 친구요. 하늘에서 잠자고 죽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옛님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 했지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어디에 네, 조용필의 친구여 들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어떻게 접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예전에 그 아기 공룡 둘리에서 둘리가 고길동한테 구박당하고 가출하는 신이 있었어요. 네네네.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거기서 둘리가 괴나리 벗집 메고 터널터널 가면서 친구여를 불러요. 네, 맞아요.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국민 만화에도 나왔던 이 노래입니다. 아 근데 80년대 조용필 씨가 이렇게 압도적이었으면 다른 가수들도 다 음반 내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떡하나요? 그러니까는 네. 항상 우리가 1위는 정해져 있고 누가 2위를 하느냐로 항상 다퉜던 거예요. 그래서 뭐 만년 2위 막 이런 얘기들 항상 들었는데 근데 참 기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록적으로 조용필 씨를 넘고 가수상을 받았던 가수가 몇 명 있었습니다. 아 누구죠? 딱 3명밖에 없어요. 3명. 3명이 있었는데 87년 이제 물러나기 전까지 받은 네. 사람이 딱 3명인데 82년 잊혀진 계절의 이용 이용. 그리고 84년 못다 핀 꽃 한 송이의 김수철 그리고 86년 내 사랑 울보의 전영록 이 세 분인데요. 세 분도 네. 이용 씨랑 전영록 씨는 MBC
그리고 김수철 씨는 KBS. 네. 그러니까 반대에서는 조용필 씨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완벽 장악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 물론 이제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용 씨와 김수철 씨는 이게 데뷔 앨범이었고 음. 물론 이제 김수철 씨는 그 전에 작은 거인도 있었지만 밴드도 네. 신드롬이었는데 전영록 씨 얘기를 좀 하면은 네. 전영록 씨는 이미 인기가 대단한 스타였어요. 아, 80년대 초반부터도 네. 뭐 70년대 이미 뭐 배우로도 그리고 80년대 하이틴 스타로 음. 그리고 노래도 뭐 애심 있었죠, 종이약 있었죠,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있었죠. 히트곡도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상식을 하면은 항상 연말 그 10대 가수상 이것도 항상 받았어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 그 해에 주요한 10대 가수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네. 근데 한 번도 가수상을 못 받은 거예요. 조용필에 번번이 밀려서. 그러다가 마침내 이 86년 내 사랑 울보로 받게 되는데 그 시상식 받는 그 장면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아, 네. 영상으로 네. 보면은 이분의 어머니께서 백설이 선생님이시거든요. 봄날은 간다 불렀던 아, 네. 원로 가수. 네. 백설이 선생님이 객석에서 울고 계시고 전영록 씨도 드디어. 어안이 벙벙한 그런 표정으로 막 예. 눈물을 흘리는 그 찾아보고 정도로 싶네요. 예. 조용필을 꺾었다. 이런 기록이 된 거죠. 그 조용필을 꺾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평생 가는 타이틀 이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사실 조용필 씨와 항상 붙었던 뭐 만년 2위 막 이것도 의미 있지만 조용필 씨를 어쨌든 한 번이라도 꺾고 가수상을 받았던 이게 참 주요한 타이틀이고요. 지금도 이분들을 소개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80년대 하면 조용필이었잖아요. 근데 이 해에는 전영록 씨가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정도로 그렇죠. 예. 참 대단한 타이틀이었습니다. 예.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사실 정평이 맘먹고 조용필 씨 얘기를 하면은 뭐 일주일을 꼬박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조용필 특집을 해야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 정도로 마치고요. 네. 우리 가요사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왕의 전성기를 우리가 슬쩍 엿봤습니다. 정민재 평론가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새해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